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각 학교마다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사회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꽃을 찾는 사람은 30에서 40%가량 줄었고 도매상부터 영세상인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변화까지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도 악수보다는 가벼운 인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부산 지역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 많았고 선거법 위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중국에서만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는 퇴원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외 현황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8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 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만 908명이, 필리핀과 홍콩에서 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2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사는 한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심 환자는 2,700여 명, 검사에서 1,9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8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독 이후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하회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부산 지역 최대 꽃시장과 하회단지를 차선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꽃시장 중 하나인 범일동 자유시장입니다. 꽃이 들어오는 월요일은 일주일 중 손님이 많습니다. 게다가 화훼업계의 연중 대목인 졸업 시즌. 하지만 오랜 손님도 들어오는 생화도 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꽃을 찾는 손님들이 3에서 40% 줄어든 탓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부산 지역 대학 대다수가 졸업식을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초중 고등학교에선 학부모 참여를 제한하는 작은 졸업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의 다 취소되고 엄마들 오지 마라 하니까 졸업식을 작년에는 뭐 여태까지 해오는 대로 무난하게 해봤지만 5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렇지. 똑같이 온 국민들이 다 몸소 체험하는 거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금정구 두구 화훼단지도 같은 상황입니다. 찾는 이가 없다 보니 오랜 장미와 안개꽃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졸업과 입학 관련 부자재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화훼 농가부터 도매상, 소매상, 꽃 관련 부자재 판매 영세상인들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에 생화는 그쪽의 수요가 80~90% 이상 되거든요. 그쪽 수요가. 개인 손님이 가정에 꽃꽂이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그쪽인데
그 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부자재도 생화가 나가야 밑에 받침을 한다든가 뭐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건데. 졸업 입학식 이외에도 돌잔치, 개업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전면 취소되다 보니 화훼업계는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취급하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는 꽃집도 있습니다. 생화가 아닌 다른 꽃으로 많이 대체하거든요. 드라이 플라워니 그런 건 좀 영구적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생화가 조금 더 타격이 보죠. 화훼 농가부터 꽃다발에 주로 쓰이는 꺾은 꽃인 절화를 취급하는 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들의 모습. 그동안 선거 때면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지만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선거운동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을 찾은 후보마다 가볍게 인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아예 후보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명함은 그때 줬었지만 요새는 좀 안 주고 좀 그런 편이네. 인사만 하고 가고. 조금은 꺼리지긴 해, 서로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근데 악수는 알만하신 분들은 안 청하던데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 얼굴을 알려야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명함 대신 감염증 예방 관련 전단지를 나눠주고 후보가 든 피켓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또 말을 건네는 대신 멀리서 눈인사를 하거나 팔꿈치를 맞대는 것으로 악수를 대신하고 손 세정제까지 직접 뿌려줍니다.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수는 그냥 명함 주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눈인사하고 그냥 인사드리는 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기도 하고요. 또 선거 나갈 때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한데 또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4월 총선이 겹치면서 선거운동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비말이 튀어서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뭐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국회의원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후보자들의 능력과 경력, 공약 등 다양한 판단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봤더니 살인이나 반복적인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기준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137명입니다. 이 중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40명으로 전체의 29%입니다. 범죄 전력 예비 후보자 중 21명은 전과 1건, 나머지 절반은 2범 이상의 누범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7건인 예비 후보자도 2명 있었습니다. 범죄 전력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15명에 달했는데 이 중 5명을 벌금형을 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무면허 운전 기록이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7명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는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 후보자도 3명 있었습니다. 폭력이나 특수상해 등의 범죄 전력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뭐 시국 사범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살인범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중을 좀 가려야 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전에 그 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 정말 그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우리 지역 후보자별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휠체어나 보행기 그리고 보청기를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하죠.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관이 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박인비 기자입니다. 동래구 장애인 보조기기 나눔전시 체험장을 찾은 한 시민.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서류를 작성한 뒤 휠체어를 무료로 빌립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뭐 집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복지관 내에서도 뭐 조금 이동하는데 많이 불편할 때는 이게 있으면 많이 필요합니다. 동래구 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된 나눔전시 체험장에서는 기증받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선에 대여해 줍니다. 복발과 보행기, 지팡이는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도 빌릴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체험장의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휠체어와 목욕의자 등 총 54종의 장애인 보조기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사고로 다친 시민들도 이 기기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래구 보조기기 나눔전시 체험장은 시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센터 다음으로 부산에서는 2번째로 열린 보조기기 대여소입니다. 부산시 공유경제 나눔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동래구를 넘어 모든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의 그 나눔 전시 체험장은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또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서 그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보조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는데 대여 기간은 최대 2달, 2주씩 총 4회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동래구 보조기기 나눔 전시 체험장. 부산 전역으로의 장애인 보조기기 공유 문화 확산도 기대됩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해운대구 반송일동 화송경로당에 우리 동네 공유부엌 한밥을 개소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공유부엌은 공동체를 실현하고 고독사 등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공유 주방은 아시다시피 밥을 해먹고 또 반찬을 해먹고 또 그 밥과 반찬을 서로 어느 누구든지 쉽게 오셔서 이웃처럼 말씀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조리해보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혼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유 주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산시 최초 우리 동네 공유부엌은 행정안전부 주민혁신사례 공모사업과 경진대회 우수사업 선정으로 받은 3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추진됐으며 오는 13일 재송이동 주민센터에 2호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10일 오전 10시 40분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로프 제조 공장에서 60대 직원 A씨가 실을 뽑는 압축기 작업 중 다리가 기계로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1일 오후 3시 20분 부산 탁구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초량동 일대 골목구청장 투어에 나섭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러브체인 영도 제9차 MOU 체결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4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